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별일 없이 잘 흘러가던 일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고 돈이 새어나가 금전 흐름이 막히는 것 같고 몸도 마음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 전 꼭 누구와 함께 밥을 먹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식사 자리, 밥상머리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기운이 섞이고 흐르는 자리이지요. 풍수에서는 밥상도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데요. 그 공간에 앉은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의 대화의 내용, 밥을 먹는 태도 하나하나가 모두 운을 살리거나 사라지고 빼앗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절대 아무렇게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반찬에 불평하지 않고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엔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대지 않았지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운을 지키고 복을 쌓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쉽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와 같이 먹든 신경도 안 쓰며 식사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놓거나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밥상은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가족의 운이 다듬어지고 더 나아가 금전의 흐름은 물론 인생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누구와 어떻게 밥을 먹느냐에 따라 내 인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요. 여러분의 운은 혹시 밥상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밥 먹으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금전운과 복 나가는 행동은 물론 돈복을 빼앗는 사람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밥상도 하나의 기운의 중심으로 보는데요. 한 집안의 분위기, 그날의 기운, 심지어는 재물운까지 모두 밥상머리에서 흘러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을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속에서, 밥을 먹는 자세와 마음가짐에서,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는 공간과 그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퍼지며 영향을 줍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는 그날 하루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납니다. 만약 누군가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맛이 없네, 이딴 걸 왜 시켰어 하는 순간 그 한마디로 밥상의 기운은 탁해집니다. 반면 이거 정말 맛있네요. 밥을 정성껏 차려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말이 오가면 그 자리는 복이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특히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중요하게 봅니다. 누구와 식사하느냐에 따라 내 기운이 맑아질 수도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나오는 말, 표정, 태도 하나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작은 기운이 되지요. 음식이 아무리 귀하고 맛있어도 그걸 먹는 분위기가 불편하고 기운이 나쁘면 몸에 들어가는 에너지 자체가 탁해집니다. 결국 그런 밥상은 복을 키우는 자리가 아니라 복을 떠나보내고 더 나아가 운을 빼앗기는 자리가 됩니다. 밥상머리는 단순한 식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운의 통로이지요. 그렇다면 식사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이렇게 밥상에서 운을 부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계속 가지게 되면 좋지 않은 기운이 쌓이고 쌓일 뿐더러 내 좋은 기운까지 빼앗길 수 있지요. 가장 먼저 밥을 먹을 때 쩝쩝 소리나 다리 떨기를 한다는 것은 불안정한 기운의 대표입니다. 밥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거나 다리를 덜덜 떠는 사람, 이건 단순히 예의의 문제를 넘어서
불안정한 기운을 온자리에 퍼뜨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습관은 마음의 조급함, 기운의 흩어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밥상머리에서 이런 기운이 퍼지면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아 하루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머리가 무겁고 피곤해지기까지 하지요. 실제로 한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며 공감하셨어요. 맛있는 음식은 무조건 자기 앞으로 땡기고 쩝쩝 소리는 기본에 정신없이 먹고 나면 항상 한마디 한다고요. 이렇게 말이죠. 아, 이 집 음식은 별로네. 그러니 식당 주인이 다신 오지 말라며 손살에 칠 정도였고 같이 먹는 사람들도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의 기운과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동네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협박을 하고 다녔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미 밥을 같이 먹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꼽고 그를 피하는 것을 볼 때부터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사실 풍수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의 운까지 갉아먹는 기운 도둑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식사 중에 매번 반복해서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다가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숨을 계속 쉬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도 많지요. 그 한숨은 단순한 피로의 표현이 아니라 내 안의 기운, 특히 재물운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식사 시간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기운을 채우는 시간인데요. 그때 나오는 한숨은 마치 복이 문 앞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게 되면 내 복까지 발로 걷어차는 모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꼭 피합니다. 이것은 다들 아시는 것이지요. 아, 그냥 이 사람과 함께해서는 내 운이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좋은 운도 빼앗기겠구나. 바로 밥상에서 남욕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운을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밥상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걔는 왜 그 모양이야? 누구는 참 속물이지 하며 남을 험담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식사 자리는 즉시 탁해집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중에 나오는 말은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데요. 남욕을 자주 하는 사람과 자꾸 식사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몸도 무겁고 돈도 잘 안 모이고 감정도 소모됩니다. 내 기운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물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즐겁게 밥 먹어야 할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절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계속 실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망했어. 요즘 너무 안 돼. 다 끝난 것 같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까지 빼앗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식사 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운을 깎는 행위이자 옆에 있는 사람의 기운까지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말과 생각은 공간을 타고 퍼지며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계속 실패 이야기만 들으며 밥을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같이 가라앉게 되지요. 그리고 기운이 약해지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행동도 위축됩니다. 결국 내 운까지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나오는 말, 소리,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운을 보호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넘겨온 식사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뒤흔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제대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아주 간단한 행동이니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수저를 뒤집어 놓는 행동인데요. 혹시 수저를 밥그릇 위에 엎어놓거나 젓가락을 뒤집어 놓고 식사를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버릇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혼란스러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습관입니다. 풍수적으로 씻기류는 기운의 도구인데요. 그 도구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운의 방향을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옛 어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밥그릇, 국그릇, 반찬의 위치를 일정하게 두셨습니다. 그 질서가 바로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는 구조였지요. 요즘은 무심결에 수저를 아무렇게나 놓고 식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삶 전체의 중심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잠시 1분만 신경 써서 올바르게 식사를 해보세요. 좋은 운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사람과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반찬 투정을 매번 하거나 편식이 너무 심한 것을 티내며 까탈스러운 사람입니다. 이건 싫은데, 짜다. 왜 이런 걸 줬어?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하는 사람, 편식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복이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셈입니다. 기운은 감사한 마음에서 흐릅니다. 음식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노력과 정성, 시간의 결실이지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복은 금세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복의 씨앗을 뽑아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음식을 평가하듯 먹고 식사 내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운만 깎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의 운까지 무너뜨린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실 밥을 함께 먹으면 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 운도 망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도 밥상에서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들 한 명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풍요를 불러올 수 있는 밥상에서 금전운을 흩뜨리고 좋은 기운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유형들은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짜? 요즘 세상은 진짜 한심해. 말끝마다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자기 기운뿐 아니라 내 기운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밥 먹는 자리는 말 그대로 복을 받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매번 불평만 하는 사람은 재물복의 기운도 한순간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쩝쩝거리고 킁킁 소리를 내고 밥 먹다 매번 코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음식 자체의 기운뿐 아니라 공간 전체의 흐름을 더럽히지요. 같이 앉은 사람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식사가 끝나면 괜히 기분까지 좋지 않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제가 함께 일했던 회사 선배 한 분이 있었어요. 밥만 먹으면 쩝쩝, 킁킁, 찝찝.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식사 예절이 없었지요. 게다가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언제나 후배들에게 물 좀 줘, 이거 좀 줘 하며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그 선배와 팀을 하던 후배들이 하나둘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단순한 식사 버릇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것에도 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 물 좀 떠와라, 김치 좀 더 가져와라. 자기 손은 안 쓰고 입만 움직이는 사람. 이런 유형은 자기 기운을 높이는 대신 남의 기운을 깎아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기운을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의 운은 점점 말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피하세요. 바로 항상 얻어먹으려는 사람인데요.
밥을 함께 먹을 때마다 눈치도 안 보고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여러분도 혹시 한 명쯤 떠오르시나요? 물론 가끔 대접받을 수도 있지만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기운을 빼앗는 쪽으로 기울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으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게 본능일 수도 있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그것은 좋은 기운, 풍요의 기운을 한 번에 독차지하려는 행위입니다. 즉 상대방의 복과 운을 흡수하려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자주 식사하면 이상하게 내 지갑은 얇아지고 마음은 허해지고 일이 자꾸 꼬이게 됩니다. 공짜 밥을 주는 대신 여러분의 운을 내어주고 있는 셈이지요. 밥상머리는 기운이 가장 많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오가는 말과 태도, 행동 하나까지도 모두 여러분의 복과 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는 밥이나 먹자는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어쩌면 그 밥상이 우리의 운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반면 밥을 같이 먹으면 복이 들어오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요. 밥 한 끼 같이 먹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날 하루가 편안하게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의 기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흐른다고 하지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기운을 나누는 일이고 어떤 사람과 밥을 나누느냐에 따라 내 운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말씀드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자주 밥을 드셔도 좋습니다. 운이 열리고 마음까지 따뜻해질 테니까요. 우선 식사 전 인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 전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기운을 맑게 정돈하고 복을 부르는 기본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기운은 다르게 흐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따뜻해지며 서로의 운이 끌어올려져서 상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싹싹 비워 먹는 사람은 자연의 기운과 정성의 기운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풍수에서는 남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물복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음식을 남기는 버릇은 점점 재물운, 건강운까지 세게 만들 수 있는 기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김없이 먹는 사람은 복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밥을 먹으면 나도 덩달아 음식 앞에 예의를 갖추게 되고 그 작은 태도 하나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이런 사람과는 꼭 식사 자리를 함께 하세요. 바로 조용히 먹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인데요. 말없이 먹는 것도 좋지만 말을 할 땐 항상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자체로 기운의 정화제입니다. 풍수에서 대화는 기운을 내보내는 수단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나누는 자리에는 기운이 정돈되고 복이 머무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밥상은 늘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운이 열리고 생각이 맑아지며 삶이 가볍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운을 나누고 기운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밥을 먹는 건 복을 함께 받는 길이기도 하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람과 자주 밥을 드세요. 그 사람의 기운이 어느 순간 여러분 삶의 전체에 따뜻하게 스며들 것입니다. 밥상머리는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꾸리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풍수에서는 밥상머리를 정갈하고 맑게 유지하는 습관이 그 사람의 운세를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고 봅니다. 밥상머리 풍수를 실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인생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밥상은 원목 테이블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기운을 끌어오는 첫걸음이 되는데요. 밥상은 땅의 기운을 담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냉한 재질보다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원목 소재가 훨씬 좋습니다. 나무는 자연 그 자체입니다. 원목 테이블은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실내로 끌어오고 그 위에 놓인 음식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게 해줍니다. 특히 가족이 모이는 식탁이라면 원목 테이블 하나로도 집안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조명과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풍수에서는 이런 공간을 복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밝고 차가운 백색 조명보다는 노란빛이나 따뜻한 조명 아래서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조명이 부드러우면 사람의 말투도 감정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을 조금은 줄이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푸념이 많은 밥상은 기운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말을 아끼고 식사에 집중하는 습관이 기운을 안정된 흐름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감사의 말은 가장 강력한 기운의 열쇠입니다. 식사 전 잘 먹겠습니다.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밥상의 흐름을 맑게 만들고 그 자리에 머무는 기운의 질을 바꿔줍니다. 밥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존중, 음식에 대한 감사, 그 마음이 담기면 먹는 사람도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불평 대신 칭찬으로 바꿔보세요. 이것이 기운 정화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일도 안 풀리고 이 반찬은 왜 이래? 이런 부정적인 말은 밥상머리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기운까지 같이 흐트러뜨릴 수 있지요. 불평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반찬이 참 정갈하네요. 이야기 나누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자리를 복이 머무는 자리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곁에 있는 사람과 나의 운을 살리는 씨앗이 되지요. 이렇게 식사 자리인 밥상은 운이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동복은 물론 항상 좋은 운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멀리해야 할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식사 자리는 이제 정리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조만간 그 사람과의 식사 자리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